이게 가장 최근에 공개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F-22의 직계 후속 모델이자 무장부터 항속권,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한 멀티 드론 컨트롤 능력 등 그냥 꿈같은 전투기의 모습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기 개발 역사를 좀 살짝 살펴보면, 우선 이게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의 하늘을 군림했던 진정한 넘사벽의 폭격기인 B-2입니다. 일단 생긴 것부터 앞으로 50년 후에 나올 디자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도 멋지고 비현실적인 이 B-2 폭격기는 그 처음 비행을 한 것이 무려 1989년입니다. 그리고 그 B-2의 조카이자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현실적인 최고의 전투기가 바로 이 F-22 랩터인데, 예전에 이 F-22 한 대와 F-15기 144대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무려 144대 빵으로 F-22 혼자 F-15 144대를 모두 격추해 전멸을 시켜버렸을 정도로, 이건 그냥 동네 일진애들 싸움하는데 치사하게 기관총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냥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천조국 미국이 항상 추구해온 세계 속 미군의 위상입니다. 파워 오버웰밍,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아예 싸움이 성립이 안 되도록 하는 군사 초강대국. 그런데 2차 대전 때에는 사실 그때는 히틀러의 나치가 무기가 더 좋았습니다. 전차 같은 경우 미군 전차는 독일 전차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전투기들 역시 독일 제트 전투기들의 속도와 파워가 압도적으로 더 높았으며, 심지어 병사들이 들고 다니던 그 소총과 기관총 역시 독일 병사들 것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도적인 전투력을 바탕으로 독일은 정말 순식간에 주변 유럽을 마치 UFC 선수가 동네 유치원 접수하듯 점령해버렸고, 나중에 히틀러가 괜히 나폴레옹 따라하며 그 지옥의 땅 러시아 점령만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날 전 세계는 영어 대신 독일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고 있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그때는 독일 무기들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을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그 엄청난 독일의 전차,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 기술을 몽땅 인마이 포켓해버린 미국은 1950년대부터 정말 미친듯이 무기를 발전시키며 그 정점인 1980년대 말이 되며 이미 이 지구의 다른 국가들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넘사벽의 무기들을 보유하게 된 군사 초초 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한 예로 앞서 본 저 B-2 스피릿도 1989년부터 처음 비행을 시작했고, F-22의 경우도 첫 비행은 우리나라가 금 모아가며 그 빚쟁이 IMF를 나라에서 내쫓고 있던 1997년이었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전투기이자 주둥이에 달린 기관총이 거의 무슨 소형차만한 상남자 전투기 A-10은 무려 1972년 하늘에서 빙빙 돌며 지상에 있는 목표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날아다니는 천공해성 C-130의 경우 1954년 미국의 자랑인 M1 전차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를 때려잡고 있는 괴물 장갑차 M2 브래들리 모두 무려 1981년에 등장한 무기들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이 콜트 권총 또한 아직도 당시에는 이런 서부시대 리볼버 권총들이 대부분이었던 무려 1911년에 등장했던 말도 안 되게 미래적인 권총이었을 정도로, 대략 딱 1980년대 중반쯤 되고 나면 이미 미국은 전 세계에 그 적수가 없을 정도로 마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귀여운 기아 모닝 동호회 혼자 치사하게 페라리 타고 나온 경우처럼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막 베트남이 우리나라 축구를 이기고 중국 전기차들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하고 있으며, 한편 한국은 자기들이 만든 전차로 막 독일 최신 전차를 이기며 세계 1위 전차로 등극하고, 또 자기들끼리 혼자 뚝딱뚝딱 해서 이제는 5세대 전투기까지 날려서 성공시켜버리는 등, 무엇보다 남 베끼는 것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소중한 공군 무기 데이터를 훔쳐가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최소한 그 겉모습은 매우 비슷하게 흉내낸 메이드 인 차이나 최첨단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도 잠자는 토끼처럼 마음 놓고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때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누굽니까? 뺨 한 대 맞으면 뺨 두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소총 가지고 찾아가는 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중국이 저렇게 미국의 화를 돋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참을 생각도
또 그 천조국 세계 군사력 패권 옆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조차 원치 않습니다. 경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며 아무도 그 개발 소식을 몰랐던 B2 폭격기의 아들인 B-21 레이더를 공개하며 이미 그것만으로도 또 앞으로 최소 20년은 벌써 훅 앞서버렸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바로 최첨단 6세대 전투기이자 미래 전장에서 국가의 무기 기술력의 기준이 되어줄 아직도 전 세계 그 적수가 없는 F-22 랩터의 후속 모델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벌써 2025년이니까 이미 그 차세대 전투기들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6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 그 스텔스 능력이 핵심인 F-22나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들의 다음 세대 버전인 차세대 전투기를 통칭해 부르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엔가드라고 부릅니다. 차세대 공중 지배권 계획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 개발 중인 이 6세대 전투기들의 특징 중 그 핵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세대 전투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 둘째, 5세대 전투기보다 더 긴 항속거리와 더 빠른 비행 속도, 그리고 더 강력한 무장 능력. 셋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멀티 컨트롤 능력으로 주변 인공위성 데이터나 또는 아군의 군함이나 전투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빠르게 처리해서 완벽하고 빠른 속도의 전투 판단이 가능토록 한 시스템. 넷째, 주변에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다수의 드론들을 한 명의 파일럿이 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파일럿이 직접 작동하거나 또는 무인으로 작동할 것. 이 외에도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많지만 이게 6세대 전투기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기능들 모두 스텔스라는 영화 보면 완전 제대로 너무 사실적으로 나옵니다. 영화 자체도 진짜 완전 재밌고, 그리고 이 영화 최종 보스가 또 북한이기 때문에 혹시 이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최근 공개된 6세대 전투기들의 몇몇 이미지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게 바로 미군이 공개한 6세대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정확히는 이건 미국의 그 6세대 전투기 계획 중 미 공군에서 개발 중인 전투기의 모습인데 거의 최종 디자인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참 사람 눈이라는 게 너무 간사한 게, 이거 보다가 갑자기 F-22 랩터 보면 이제 막 신차 나온 뒤에 구형 모델차 보는 것처럼 뭐가 굉장히 옛날 디자인 보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잉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군의 버전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 모양으로 거의 디자인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공군과 해군을 구분하여 개발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 F-35 개발하면서 공군과 해군이 똑같이 개발한 후 그 옵션만 달리해서 구분해 사용하려고 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개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 효율도 기대만큼 크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공군과 해군이 따로따로 각자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둘의 모습이 다릅니다. 참고로 그래도 전투기는 공군에서 만드는 게 해군보다 더 낫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전세계 공군 능력 1위는 바로 미국 공군이며 전세계 2위는 바로 미국 해군입니다. 미국 해군은 그 항공모함에 실려있는 최신형 전투기만 2000대가 넘을 정도로 그냥 배 몇 척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미 공군이지 절대 그냥 단순한 해군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또 한 번 저 멀리 앞서 나가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참고로 이게 일본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입니다. 이거 누가 6세대 전투기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본 미군 전투기들에 비해 두어 세대는 옛날 전투기로 보이는데, 일본도 대략 한 20년 전부터 자기들만의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느니 뭐니 한참 시끄럽다가 6세대는커녕 5세대도 아직 못 만들었고 4.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해 결국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보면 정말 우리 KF-21 보라매의 개발, 그리고 그걸 단번에 성공해버린 그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이 가장 최근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기입니다. 일단 그 겉모습은 얼추 스텔스기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다들 알다시피 중국 스텔스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잘 보인다는 점입니다.
오직 그들의 눈과 레이더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러시아의 스텔스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게 아주 옛날부터 돌았던 차세대 러시아 스텔스기 디자인입니다. 뭐가 미국 것에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군의 스텔스기와도 비슷한 모양, 그리고 영화 탑건에 나왔던 그 SR-72 극초음속기와도 아주 비슷하게 생겨 아마 거의 이대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기술력도 그렇고 또 디자인도 그렇고 2030년 즈음 미국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기가 되리라 생각되는 모델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뭐가 또 새로 나와 있고, 또 어제의 것이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리면서 스마트폰도, 차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속도가 너무 빨라져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이야 저도 그렇지만 그냥 5년 전 산 핸드폰 아직 잘 쓰고 있고, 옷도 10년도 더 넘게 샀던 것들 지금도 잘 입고 있는데다 또 차도 8년 전 구입한 것 지금도 너무 잘 굴러가기 때문에 굳이 요즘 나오는 그 새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 무기의 경우 반도체나 인공지능 기술처럼 한번 밀려버리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너무도 중차대한 분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4세대와 5세대 전투기는 물론이고 미래 6세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독자 개발하여 단 한 번에 멋지게 성공해낸 우리 KF-21이 새삼 정말 너무 대단하고 멋지게 보입니다. 우리 카이의 개발자 분들 늘 그렇지만 진짜 올림픽에서 금메달 50개 딴 것 이상으로 다들 너무도 대단하고 멋지며,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개발 과정도 잘 진행되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KF-21을 베이스로 개발된 순수 한국형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